그래서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문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 좀 해보시죠. 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담화문에서 네.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 또 대통령을 그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 77조 1항에 계엄 선포 요건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부 법률가들이 비상사태의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대통령은 사항의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못해서 않았습니다. 네. 이게 위헌입니다. 또 계엄법 4조 1항에도 국회 즉시 통고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위법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회의록도 없고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위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고 해도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어긴 채 계엄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서 의결 정교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위헌이고 국헌 문란이며 폭동입니다. 이게 사실 그 특전사가 네. 직접 대통령의 지시를 안 따랐기 때문에 그렇지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려 했다면은 유혈 충동까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네. 그 또 담화문에는 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했다라고 윤 대통령이 주장을 했고 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내란이 시간대에 따라서 내란이고 아니고 그렇게 따지나요? 감금을 하면은 30분 하면 감금 아니고 뭐 몇 시간 하면 감금인가요? 그러니까요. 검사 출신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릴 때는 경찰이 국회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봤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갔고요.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장면도 생중계됐습니다. 이걸 경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 출동한 부대가 707 특임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부대 중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렇죠. 다행히 특전사령관이 이제 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는 게 뭡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결의를 하겠다는 걸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안 됐으면 아직도 지금 비상계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짚어주고 있으시고요. 네, 12월 3일 밤 10시 30분 예. 그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계엄군에게 사전에 내려진 명령은 11시까지 국회 의사당을 점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은 즉시 해제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국회 의사당의 병력이 늦게 도착한 이유는 늦게 가라고 한 게 아니고 네. 기상 악화로 인해 특전사 항공단의 헬기 출동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시간은 3일 밤 10시 31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발표가 10시 29분에 끝났으니까 2분 만에 선관위 전산실이 있는 2층에 진입했습니다. 네. 이는 계엄 선포 이전부터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계엄 선포가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내란 모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전에요. 예.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이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계엄군 체포 명단에 현직 법관이 있었네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 야당이 사법부 뭐 판사들 탄핵할 거라는 얘기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네. 또 일어날 거라는 예상도 분명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전혀 비상계엄의 사유가 되지도 못하는 내용들인데 그걸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판사를 체포하라 그랬어요. 네. 그럼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 사법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참 정말 국헌을 흔드는 그렇죠. 아주 중대한 문제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임민정 기자가 저 얘기도 했잖아요. 수사기관 간 그 예. 충돌 문제. 맞아요.
공수처의 수사는 분명한 게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 기소, 공소 유지권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나머지 고위공직자,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대상이 된다면은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을 꾸린들 결국은 검찰에 송치해야 되고 기소해서 공소유지는 검찰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물론 검찰이 원죄가 있고 잘못이 크기 때문에 해서 그 신뢰가 지금 이 불신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오늘 칼럼에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꽝 잡는 게 매라고 네. 일단 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잡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게 핵심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걸 먼저 잡아야 그리고 지금도 아까 저 김명지 기자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란 우두머리에게 군 통수권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2계엄도 획체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판이니까 네. 그런 문제는 분명히 좀 해소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네. 이게 좀 가능할까요? 그 체포영장은 바로 내주는 게 아니고요. 네. 소환을 하는데 불응하잖아요. 네. 한 차례 두 차례 불응하거나 그럴 때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출석 요구서가 먼저 가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경호처가 군사시설이라 그래서 막을 명분이 생기지만은 네. 체포영장이나 그 사전구속영장이 들어오면은 이걸 막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 됩니다. 그건 막을 수 없다. 이 법조인들도 그건 막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다른 거군요. 다르죠.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군사 보호시설 내에 들어와서 다른 서류들을 보게 되니까 막는다는 명분이 성립을 하는데 네. 내란죄 또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네. 이걸 막으면은 이건 명백한 내란 뭐 방조범 내지는 공무 그 집행 방해 현행범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네. 바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경호처가 성역은 아니잖아요.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윤 대통령이 수감될 경우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수감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이후에 수감됐어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전직으로 구속된 거고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호가 교도소에는 교도관 외에는 허가된 교도관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그 아마 경호를 할 수 없는 경호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구속 수감돼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그 법무부 교정본부가 곧 막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사상 초유의 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예, 권 기자 아까 그 처음에 그 팩트 체크한 것처럼 좀만 더 해보면은 네. 그 윤 대통령이 어제 12.12 담화문에서 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윤 대통령은 새벽 1시쯤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3시간 반쯤 걸렸죠. 그러니까 4시 한 27분에 2분짜리 담화를 통해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네. 4시 30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결의하긴 했습니다. 네. 그게 3시간 국회가 1시 1분에 이 요구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3시간 반 정도 걸린 겁니다. 그러면 그 3시간 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윤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그 전투통제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전투통제실 내부의 별도 보안시설인 결심지원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인수 계엄사령관과 회의를 했는데 네. 여기서 제2의 계엄을 논의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이 근거 서류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공개한다고 논의했는데 제가 그 공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했을 때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병호 국방비서관에 수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합참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대통령실 참모들의 비상계엄 선포 관여 여부도 수사로 밝혀져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윤 대통령의 담화 중에 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시민들이 많이 굉장히 뭐 분노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통치행위라는 말이 꼭 그 전두환 신군부가 했던 그러네요. 예, 그 9.9의 결단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처단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씨의 입장에 대해서 네. 군사 쿠데타와 5.18만 아니면은 뭐 그런 잘못이 있긴 하지만 다른 건 정치는 다 잘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대선 후보 당시에. 네. 예. 그때 그 후보 토론회 때 기억이 나는데 유승민 후보가 역사관이 아니 그걸 어떻게 제외하고 얘기할 수가 있냐. 그게 핵심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친일 했던 이완용 같은 사람한테 그 친일 동의해준 거 얘는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라고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윤 정대통령의 이번 말도 그래요. 헌법학자나 법률가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을 가지는 행위라면은 사법부가 심판할 수 있다는 기준을 이미 밝히고 있거든요. 네. 비상계엄 선포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뭐 그게 무슨 통치행위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뭐 짐이 곧 짐이다,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사고를 가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계엄군이 계엄 선포와 동시에 선관위에서 작전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민주주의 작동이 근간은 선거인데 선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통령이 했다는 것도 놀라워요. 어떻게 봐야 되죠?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네. 선관위는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스템을 자기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면 반박했잖아요. 네.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의 모의 해킹은 국정원이 사전에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계정 등 시스템 정보를 제공했고 위원회 보안 정책도 예외 처리하는 등 시나리오 상황 하의 결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위원회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 사진을 촬영해 서버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해 원격으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당 서버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망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확인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선관위는 CCTV의 와 보안 시스템 확인 결과 계엄군이 전산실에 실제 머무른 시간은 약 15분 가량이다. 서버 사진은 촬영했으나 네. 라우터 등 통신 장비를 연결하거나 서버에 접속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권 기자 이제 네.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물색에 나서고 있는데 네. 이게 맞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 이후에 네. 내란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다. 권한을 행사하겠다. 대통령 권한 행사하겠다라고 나선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과 지금 전 국방장관이 내란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네. 국방장관은 구속이 됐고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하게 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의견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한동훈 대표는 절대 안 된다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보 장관이니까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하라 그러는데 네. 국방장관 자리를 내란을 바로 일으켰던 사람한테 국방장관 자리를 어떻게 임명하라고 줍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윤 대통령이 상식을 가진 물론 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서 참 말이 안 됩니다만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권영석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